띵글. 8번입니다. 균일 분포 하중을 받는 보의 지점 B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각 지지점에서의 반력을 그려주겠습니다. A 지점의 반력을 FA, B 지점의 반력을 FB라고 하면 이 반력의 값을 구하기 위해 평형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전체 길이 14m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을 중앙에 작용하는 28kN의 집중 하중으로 가정하면 Y방향 힘의 합력은 0이므로 FA 더하기 FB는 28이고 A점에서의 모멘트 합력이 0임을 이용하면 집중 하중에 의한 모멘트 28 곱하기 7은 B점에서의 반력 곱하기 10입니다. 따라서 반력 FB는 19.6kN입니다. 이제 B점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 B점에서 볼을 잘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의 보에서 굽힘 모멘트를 구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의 볼을 그려보면 분포 하중 2kN/m가 길이 4m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의 중앙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으로 가정하면 8kN이 중앙에 작용하고 있고 절단된 B점에서의 반력 19.6kN과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단된 오른쪽 보에서 다시 한번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주면 B점의 굽힘 모멘트는 마이너스 16kNm/로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모멘트의 방향으로 그림에서 모멘트를 윗방향으로 그렸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실제로는 모멘트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번입니다. 원통형 압력용기에서 최대 내부 압력이 1200kPa일 때 축방향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통형 압력용기에서 축방향 응력은 2T분의 PR, 반경방향 응력은 T분의 PR입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축방향 응력을 구해보면 시그마는 2 곱하기 두께 0.01m분의 1200kPa 곱하기 반경 2.5 나누기 2m입니다. 계산하면 응력은 75,000kPa이고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꾸어주면 75메가파스칼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단면적과 탄성계수가 각각 1, 2, 3인 재료가 판 사이에서 인장하중 P를 받아 탄성 변형했을 때 재료 1, 2, 3의 내부에 생기는 수직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 1번과 개념을 이해하면서 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보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수직응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기 4번의 단위를 보면 분자는 하중 곱하기 탄성계수 제곱이고 분모는 면적의 제곱 곱하기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를 소거해보면 단위가 면적의 제곱분의 하중 곱하기 탄성계수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성계수를 위아래로 소거해보면 시그마는 면적 제곱분의 하중이므로 단위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보기는 1, 2번입니다. 1번 보기와 2번 보기의 중요한 차이는 1번 보기는 시그마 1이 탄성계수 E1과 비례하고 시그마 3는 E3와 비례하지만 2번 보기는 시그마 1이 탄성계수 E2, E3에 비례하고 시그마 3는 E1, E2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E 입실론을 떠올려보면 응력은 탄성계수와 비례합니다. 즉 1번 재료에 생기는 응력은 1번 재료의 탄성계수 E1과 비례하고 3번 재료의 응력은 E3와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응력과 탄성계수가 알맞게 비례하는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식을 통해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각 재료가 힘 P1, P2, P3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세 힘의 합이 전체 인장하중 P입니다. 그리고 응력 시그마는 면적분의 하중식에서 하중은 면적 곱하기 응력이므로 각 하중을 각 응력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강성판이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중에 의해서 각 재료가 늘어난 길이 델타는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변형량 델타는 A2분의 PL식에서 A1, E1분의 P1L은 A2, E2분의 P2L은 A3, E3분의 P3L입니다. 여기서 길이 L은 동일함으로 소거되고 A분의 P는 앞서 응력 시그마로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적분의 P를 응력 시그마로 바꾸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에서부터 시그마2는 E1분의 E2 시그마1, 시그마3는 E1분의 E3 시그마1식을 꺼낼 수 있고 맨 처음 구한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시그마1으로 정리해주면 시그마1은 A1, E1 더하기 A2, E2 더하기 A3, E3분의 P2E1으로 답은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구리 막대의 양단을 고정하고 막대를 가열하여 40도 상승했을 때 고정단을 누르는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응력 공식 시그마는 이 알파 델타 T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로 탄성계수 11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곱하기 선 팽창계수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온도 변화량 40은 7400kPa이고 시그마는 면적 A분의 힘 F이므로 힘 F는 면적 곱하기 시그마입니다. 지름이 0.02m인 봉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0.02제곱이고 응력 7400kPa를 곱하면 힘 F는 22.12kN으로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둥근 막대의 한 끝을 고정하고 타단을 자유로이 10도만큼 비틀었을 때 막대에 생기는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틀림 각이 주어졌으므로 비틀림 각 세타는 GIP분의 TL 공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도는 라디안 단위로 바꾸어주고 전단 탄성계수 84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 곱하기 극단면계수분의 T 곱하기 길이 2입니다. 계산하면 토크는 7.2Nm입니다. 이 토크로 전단 응력을 구하기 위해 타우는 극단면계수분의 토크식을 떠올립니다. 극단면계수는 16분의 파이d 세제곱이므로 계산하면 전단 응력은 36.67MPa로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원통형 중실기둥에서 좌굴에 관한 임계하중을 오일러 공식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오일러의 좌굴하중 공식 임계하중 PCR은 n파이제곱 L제곱분의 2i입니다. 기둥이 양단 회전단일 때 n은 1이고 길이 1m, 탄성계수 200 곱하기 10의 6승 kPa, 단면 모멘트는 중실축이므로 64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계산하면 임계하중은 15.5kN으로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가해지고 B점에서 지지되어 있는 고정 지지부에서 A점에 존재하는 반력,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반력을 그려보면 A점에는 수직방향 반력 FA와 모멘트 A가 작용하고 있고 B점에는 수직방향 반력 FB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정보를 중첩법을 이용해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정정보를 그려보면 등분포화중이 작용하는 외팔부가 있습니다.
이 웹할부에서 그림의 부정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B점의 반력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점의 반력을 외력으로 생각해서 웹할부의 끝에 FB가 작용하고 있는 부와 중첩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조건은 B점에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웹할부를 중첩시켰을 때 B점에서의 처짐량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분포화 중 웹할부에서의 처짐량 델타1은 8EI분의 오메가 L 4제곱이고 오른쪽 집중화 중 웹할부에서 처짐량은 3EI분의 FB L 세제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방향으로 처지도록 집중화 중이 발생하지만 반력 FB는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짐의 합이 0이라고 계산하면 반력 FB는 8분의 3 오메가 L입니다. 또한 전체 부정정보에서 평형방정식을 사용해 A점의 모멘트를 구해보면 모멘트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오메가 L제곱입니다. 따라서 값은 8분의 1 오메가 L제곱이고 부호는 마이너스이므로 그림과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1단 고정 타단 지지부의 중앙에 하중이 작용할 때 지지점의 반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중첩법으로 풀어도 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양쪽의 수직한 방향의 반력만 암기하고 있어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14번에서 중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암기한 내용으로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고정 타단 지지부의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는 반력 RA와 RB가 작용하고 각각 16분의 11P, 16분의 5P입니다. 따라서 RB를 계산하면 4,800N을 넣어 1.5kN으로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반원 부재의 그림과 같이 0.5R 지점에 하중 P가 작용할 때 지지점 B에서의 반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반력을 그려주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사용해보면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야 하므로 P 곱하기 1.5R은 FB 곱하기 2R입니다. 따라서 점 B의 반력 FB는 4분의 3P로 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각각 BH인 직사각형에 A점에 관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극관성 모멘트는 X축 관성 모멘트와 Y축 관성 모멘트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도심축에서는 IX는 12분의 BH 세제곱, IY는 12분의 HB 세제곱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A점에 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X축에 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H만큼 이동한 평행축 정리를 사용합니다.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계산하면 IX'은 12분의 4BH 세제곱이고 그대로 A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12분의 BH 곱하기 4H 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답은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원추형 봉에서 자중을 고려할 때 최대 인장 응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념 영상에서 공식을 유도했었고 원추형 봉에서의 응력은 3분의 감마 L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보의 길이 L에 등분포화 중 오메가를 받는 직사각형 단순보의 최대 처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델타 맥스는 384 2i분의 5 오메가 L 4제곱이고 직사각형 단면에서 i는 12분의 bh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최대 처집량은 보의 폭 b에 반비례하고 L의 4승에 정비례합니다. 또한 보의 높이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탄성 계수에 반비례하므로 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원통형 코일 스프링에서 소선의 비틀림 각 세타를 나타내는 식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코일 스프링에서 처집량 델타는 GD 4제곱분의 8NPD 세제곱입니다. 코일의 지름 D를 반지름으로 바꿔주면 64NPR 세제곱입니다. 이때 스프링을 매우 작은 호라고 생각하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공식과 같이 처집량 델타는 반지름 R 곱하기 비틀림각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는 R 세타로 계산하면 세타는 GD 4제곱분의 64NPR 제곱입니다. 이때 코일 스프링 한 건에 대해서 비틀림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1일 때 세타는 GD 4제곱분의 64PR 제곱으로 답은 4번입니다. 띵구